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전화통화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는 뭐 문자를 더 많이 하긴 하죠. 네. 전화도 하긴 하고요. 네, 네. 전화를 예전보다는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참 우리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여겨온 이 전화통화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MZ, G세대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이 전화통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좀 꺼려하는 이른바 전화 공포증이 늘고 있다는 이거 소식입니다. 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좀 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메신저나 문자, 메일을 통해서 시간차를 두고 소통하는 데 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전화는 아주 친한 사람과의 1대1 소통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 별다른 용건이 없이 전화를 걸어오면 좀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개인 시간을 좀 침해받는 느낌도 들고요. 요즘은 직장에서도 사내 메신저를 많이 쓰지만 사실 나이 많은 상사들은 전화를 선호해서 갑자기 이제 업무상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 젊은 사원들이 이를 마냥 피할 수는 없고 또 속으로는 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 공포증 탈출을 돕는 학원 강의도 개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기성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참 젊은 세대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들으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 시인은 어떠세요? 아닙니다. 제 친동생이 지금 전화를 무서워하는 소위 말하는 전화 포비아 중에 한 명인데요. 아, 그래요? 제 전화를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안 받니?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저희는 매우 각별한 사이인데 제가 전화를 왜 안 받니?라고 물어보면 항상 답을 누나 그냥 문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꽤나 되고요. 이분들은 우선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요. 마치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불청객이 좀 찾아오는 느낌이랄까요? 불청객이. 네, 그래서 전화라는 것이 좀 이 상대방과 동시간을 활용해서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좀 가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떨 때 문자로 치다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오해도 많이 발생하죠. 서로 오해를 하잖아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 문자를.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또 문자로 달라고 하는 게 악순환이 아닐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전화기가 드물었어요. 네. 그리고 유선 전화기였고 이렇게 친구하고 통화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부모님이 먼저 받으셔서 얘 누구 전화 왔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아니면 또 옆에 계세요 안 가시고 그럼 얘기를 다 듣게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게 옛날인데 정말 방시에는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도 유선 전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바꿔주세요 했던 이런 좋은 기억보다는 좀 어릴 적 저질렀었던 과오가 생각이 납니다. 뭔 과오가? 제 어릴 적 기억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난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짜장면집 장난 전화. 그거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네, 그거 여보세요 짜장면집 아닌가요? 하고 상대방이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하면 바로 끊고 이제 친구들끼리 킥킥킥 됐던 경험. 네, 솔직히 고백하고요. 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참 그런 장난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유년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도 들어오고 랜선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소위 이제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유니텔 같은 PC 통신 들어왔었잖아요. 세대군요. 네. 그럼 PC 통신이 다 전화로 당시엔 접속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PC 통신을 하면 전화가 불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PC 통신 열심히 하다가 등짝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얼마나 당신은 재밌었는지 물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왜 전화가 안 안 나? 돼 하고 제 방을 여시면 네. 제가 하고 있었던 경험이. PC 통신하고 있으니 네. 이게 전화가 될 리가 있나. 네, 어쨌든 요즘 10대, 20대들에게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아까 동시간에 서로 불청객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어떤 지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방신께서?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 이제 좀 눈에 띄는 지점이 보였는데요. 네. 그들이 말하는 공포의 이유 중에서도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이 된다. 이런 지점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보일까?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아. 대응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물음이든 뭐 반응이든 어떤 거는 간에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혹시나 이 불안감을 가중하는 역할이 하지 않나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한 대로 그대로 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겨우 한 문장 내뱉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순발력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따뜻한 밤님께서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을 정제해서 맞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튀어나올. 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군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는 문자 메일이 더 편하다고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딱히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자세히 보면. 네. 이번 기사를 다루면서 예. 뭐 과연 그 전화 포비아를 단순히 전화 통화를 무서워하는 것으로만 봐야 할까? 예. 네. 뭐 이면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꼭 그렇게 그것만 편한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자신의 의견을 문장으로 만들고 정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기사를 보면은 심지어 요즘 세대들은 상황별 예문, 인사말들을 쫙 나열해 놓고 그걸 베껴서 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자를 주고받을 때 네, 경조사 때는 이런 걸 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틀에 예문이 있는 거군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뭐 공포증이라고 봐야 될런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좀 부족함, 좀 발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이유로 좀 살펴보면 복합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숏폼 콘텐츠, SNS 접촉이 늘면서 좀 깊이 사고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좀 집중력이 저하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긴 영상, 긴 글이 아니라 요즘엔 전부 다 짧게 그렇죠. 떨어지고 짧게 떨어지는 글만 읽기 때문에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더 쉽고 빠르게 소화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대주제와 소주제가 좀 잡히고 글의 흐름이 이어져 있는 한 덩어리인 문단을 이해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SNK님이 유튜브로 어떤 적당한 어떤 공격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소통에. 그래서 소통에 대한 공포,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4222번님께서 본인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네. 전화를 너무 긴 시간 하면 본인도 힘들다. 맞습니다. 상대가 너무 이제 길게 하실 때가 그렇죠. 있죠. 기가 얘기가. 빠지는 느낌이죠. 네, 이건 네. 저도 공감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정민께서는 그래서 전화할 때 사실 옆에 노트를 놓고 필기를 하신다고. 네네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또 맞습니다. 예. 정리도 안 되고. 예. 어쨌든 기성세대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뭐 이 전화 공포증 물론 이해는 되지만 뭐 오늘 기회를 좀 빌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도 이 공포증 때문에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문자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이 글이라는 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는 좋지만 말의 뉘앙스를 다 담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해나 오독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전화로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다들 제 전화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화 공포증 반대로
전화 민폐 두려움증이 생겼어요.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민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거든요. 해도 될까? 네, 제가 네. 이 상대방을 어떻게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마치 게임 속의 네. 빌런이나도 될 마냥 제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드리려고 하면 아닙니다, 문자로 주세요, 뭐 메일로 정리해서 주세요 하고 전화를 매번 거절당하니까 예. 이제는 걸기도 힘들겠네요. 네, 저 오늘 아침에도 한번 거절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쌓여 있으셨던 얘기를 오늘 지금 터뜨리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평소에도 전화가 안 되면 상대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일부러 안 받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는 기본값으로 좀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이런 제가 싫긴 하지만 제가 경험치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거절을 몇 번 당하고 거절을 나니. 너무 전화를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역시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 당하는 사람 입장도 지금 듣다 보니까 참 안 됐네요. 네. 지금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지연님께서는 관계 자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해주셨고요. 1474번님은 그래도 전화로 야단치거나 뭐 자식에게 설득하려면 반발을 그 앞에서 하니까 이럴 땐 문자나 이런 거로 보내는 것도 좀 괜찮다. 방법이다. 네. 예. 83585번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나 대안을 주셨어요. 통화를 시도할 때 일단 통화 가능 여부를 좀 먼저 묻는 게 시작이다. 네. 네. 그 원천 차단을 당한 경험도 좀 몇 번 있어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주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통화를 하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 통화를 된 경우, 거절당한 경우 이제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업무상이 아니라 제가 지인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통화를 즐기는 편이긴 한데 그 경주에 사는 J양, 뭐 사천에 사는 K양, 서울에 사는 B양에서 친구들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거의 매일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매일 통화를 하는데 네. 이게 멀리 살기 때문에 통화 아니고서는 저희 인연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고 이게 안부도 묻고 평소 생각도 말하고 걱정도 나누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사이에서는 사실 유선 통화만큼 끈을 이어주는 무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J양, B양, K양이 서로 안면식이 없는 사이인데 세 사람은 이미 서로의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뉘앙스의 전달이 가장 큰 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소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톤이나 크기나 액센트를 조절하면서 텍스트로는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좀 많은 다양성을 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처럼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진 시대에 만약에 전화까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끈이 언젠가는 탁 끊어져 버릴지도 그렇죠. 모르겠다. 저는 문자 100통보다 전화 따뜻한 한 통이 더 강한 낫다.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쓰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김정우님께서 예전에는 전화비가 비싸서 빨리 끊었어야 됐는데. 맞아요. 요즘은 통화 무제한이라서. 항상 남죠, 네, 시간이. 통화가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자, 어떤 전문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불편해하는 현상이 사회가 변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뭐 사회적인 병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폐라고까지 봐야 될까? 저는 좀 병폐는 조금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굉장히 신기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산 신혼부부였는데 네네. 집 안에서 모든 소통을 문자와 포스트잇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방에 심지어 있으면서도 문자로 대화를. 집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한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성격 자체가 타인과 말로서 소통하는 게 좀 불편해서 오히려 이런 문자 소통을 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좋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젊은 세대들만의 특징일까 싶어요. 저는 사람마다의 기질, 성격적 특성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병폐라고까지 하기보다는 어떤 현상 그리고 기질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기질, 네. 현상. 네.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원래 그런데 좀 맞춰주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연애도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연애 같은 사이트에서도 미리 신청을 받을 때 선호하는 연락 방식을 체크하는 란도 있더라고요. 문자 선호, 연애 전화 선호. 사이트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좋아하나 전화를 선호하나 만남을 선호하나 뭐 이런 전화의 뭐 소통 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꼭 그렇게 병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젊은 세대들의 전화 공포증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구나. 네. 그리고 선호하는 소통 방식도 변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방식에도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결국 이들을 따라가야 되게 되지 않을까 시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오래 머물렀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고 나도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원활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였었는데요. 제가 현실에서 깨달은 점은 제가 전화통화를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소통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저의 결론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전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리 좀 언지를 제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언제 유선 연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언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좀 통화로는 텍스트로 미리 전달할 수 없었던 부분 딱 짤막하게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또 텍스트로 보완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도 좀 미래의 소통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대의 해봅니다. 입장을 좀 생각해서 많이 배려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영광 시인의 요약이라는 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부 낭독을 드리고 네. 마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약 이영광. 물김치를 꺼내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구술시대를 사는 노모와 깊어가는 겨울밤. 노모가 20분을 말하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내가 20초 만에 요약을 하고 노모가 10분을 이야기하면 10초에 또 뼈를 간추려 들며 명주실이 동굴의 깊이를 다 뽑아내듯 노모는 끝없고 마침내 내 요약은 취해 더듬더듬 아랫배처럼 부풀고 가방끈처럼 늘어지고 밖에서 놀다 온 얘기를 신이나 늘어놓으면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줄여주던 어린 옛날처럼 노모는 내 횡설수설을 한마디로 요약해준다. 이제 그만 자야지. 노모는 내 말을 가장 오래 들어준 외계인이다. 나는 노모를 평생 말로만 사랑한 지구인이다.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노모의 이야기를 얻을 땐 하염없이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땐 술에 취한 자식의 얘기를 부모가 또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전화 공포증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같은 전화를 놓고도 저는 미안함을 느끼고 누구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상반된 모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근원적 물음이 들더라고요. 네. 전화도 문자도 결국 소통의 한 형식인데 맞아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상대방과의 진정한 소통, 진정한 대화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 전화는 대면 대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소통의 방식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꺼려한다는 것은 곧 소통의 단절과도 저는 사실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개해드린 시에서 이영광 시인이 이제 노모와 함께 마주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노부의 20분가량 이야기는 자기 알아요라는 말로 요약이 딱 되고 횡설수설도 노모의 씻고 자야지라는 말로 요약되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네 일상을 정겹게 잘 그려낸 시인데 이영광 시인과 노모의 모습에서 대화란 뭘까요? 소통이라는 뭘까요? 하는 근원적 물음이 전 떠올랐었거든요. 이영광 시인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노모는 내 말을 가장 오래 들어준 외계인이다. 나는 노모를 평생 말로만 사랑한 지구인이다. 즉 누군가는 서로 세계가 달라요. 그죠, 세계가 다르고 말로는 들어주지만 평생 나를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는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이어가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히 전화 공포증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다르니까라는 배려의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또 어떤 측에서 조금 대화를 하고 계신지 오늘 궁금해집니다. 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과 함께 전화 공포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